워싱턴 국립문서보관소 최고 기밀구역에서 발견된 절대기밀 문서가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미군정 연구에서 한글이 영어보다 3배 효율적인 문자로 증명되었는데 왜 미국은 이 사실을 70년간 철저히 은폐했을까요? 이 연구 결과가 공개되면 미국의 세계 영향력에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절대 기밀로 유지하라. 한 용감한 미군 장교가 목숨을 걸고 문서를 빼돌렸고 그의 손자인 뉴욕 컬럼비아대 교수의 다락방에서 70년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군정이 숨긴 한글의 충격적인 비밀, 한국계 미국인이 조부의 유품에서 발견한 역사적 진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킴입니다.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는 교수죠.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솔직히 한국어나 한글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곳이 미국이니 당연한 일이겠죠. 부모님은 가끔 한국어로 대화하셨지만 저는 네, 안녕하세요 정도의 인사말만 알고 있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10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돌아가신 조부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했죠.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이었어요. 조부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이셨고 전쟁 후에도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이어오셨습니다. 다락방은 먼지와 낡은 나무 냄새로 가득했어요. 조부의 오래된 군복, 낡은 사진첩, 그리고 여러 군데 관련 물품들이 상자 속에 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을 기대하진 않았어요. 그저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상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했죠. 이게 뭐지? 낡은 가죽 서류 가방 안에서 노란빛을 띤 문서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문서들은 대부분 영어였지만 이상한 기호들도 함께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건 한글이었습니다. 문서 사이에 조부의 일기장이 끼워져 있었죠. 일기장을 펼쳤을 때 조부의 단정한 필체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그것은 희망이고 미래다. 가슴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문자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하지만 조부가 왜 한글에 그토록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기장을 더 넘기자 1947 미군정 한글 연구라는 제목의 페이지가 나왔어요. 조부는 미군정 시절 한국에서 어떤 비밀 연구에 참여했던 것 같았습니다. 글씨가 흐릿해서 모든 내용을 읽기는 어려웠지만 문맹 퇴치, 효율성, 놀라운 결과와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었어요.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락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오래된 문서들이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조부가 남기신 이 단서를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체 한글이 뭐길래 조부는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겼을까? 다락방의 창문을 통해 흐릿하게 보이는 비 내리는 뉴욕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뿌리에 대해 별로 관심 없이 살아온 제가 이제야 조부의 흔적을 따라 한글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게 된 겁니다. 문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저는 점점 더 궁금증이 커졌어요. 언어학자로서의 전문적 호기심과 손자로서 조부의 삶을 이해하고 싶은 개인적 열망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락방에서 내려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검색창에 처음으로 한글이라는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조부의 유품 속 한 장의 문서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컴퓨터 화면 앞에서 밤을 새우며 한글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새로운 문자를 발견했을 때의 흥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마치 천문학자가 새로운 별을 발견한 것처럼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부터 저를 놀라게 했어요. 1443년 세종대왕이라는 군주가 만든 문자라는 사실. 당시 대부분의 문자가 수천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진화했던 것과 달리 한글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설계된 문자였습니다. 이것은 언어학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사례죠. 이건 마치 언어의 DNA를 설계한 것과 같은데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원리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이런 직관적인 설계는 다른 문자체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나타내는 동양 철학을 바탕으로 설계됐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어요.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사고가 결합된 문자라니 어떤 언어학자도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발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학 연구실로 향했어요. 평소에는 학생들의 논문 지도와 강의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동료 교수들에게 한글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에드워드, 한글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문자야. 언어학계에서는 이미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MIT와 하버드에서도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컴퓨터 언어학에서 한글이 주목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저는 조부의 문서로 돌아갔습니다. 미군정 시절 한글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면 분명 정부 문서나 보고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워싱턴 DC 국립문서보관소에 연락해 1947년 미군정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한글의 구조를 분석했어요.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이루어진 단순한 체계가 어떻게 수만 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문자와 소리가 1대1로 대응되는 완벽한 표현 문자라는 점도 놀라웠어요. 영어는 스루와 터프처럼 같은 철자도 다르게 발음되는데 한글은 보이는 대로 읽고 들리는 대로 쓸 수 있다니. 제 연구실 벽에는 한글 자모표가 붙었고 책상 위에는 한글 학습서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갑자기 한국어에 빠진 이유를 궁금해했지만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어요. 조부가 남긴 문서를 연구하고 있어. 일주일 후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947년 미군정 관련 자료 중 일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즉시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조부의 일기를 다시 읽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그것은 희망이고 미래다. 이 문장이 점점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조부는 단순히 문자로서의 한글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았던 것 같았어요. 도대체 미군정 시절 한글에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비행기가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저는 벌써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따라 쓰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백악관과 국회의 사당을 바라보며 미군정이 한글에 주목했던 특별한 이유가 궁금해졌어요. 조부, 저 곧 그 비밀을 찾아낼게요. 워싱턴 DC의 국립문서보관소는 마치 미국 역사의 집합체 같았습니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기둥이 위험을 더했죠. 이곳에서 미국의 독립선 업문부터 현대 정부 문서까지 보관되고 있었어요. 저는 사전에 요청해둔 1947년 미군정 자료를 찾기 위해 안내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신분증을 제시하고 미리 신청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킴 교수님, 요청하신 자료는 이쪽입니다. 특별 열람실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직원이 저를 조용한 별도의 방으로 안내했어요. 흰 장갑을 끼고 문서를 조심스럽게 다루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갈색 서류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비밀 해제 1947에서 1950 한국 미군정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조부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상자를 열자 노란색으로 변한 수많은 문서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문서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행정기록, 군사보고서, 경제계획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쯤에서 제 눈을 사로잡는 문서 하나를 발견했어요. 한글, 문맹 퇴치의 가장 효과적인 문자 실험 보고서. 손이 떨렸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충격적인 내용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정은 1947년 한국의 문맹률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문맹률은 78%에 달했어요. 미군정은 세 그룹으로 나눈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한글을, 두 번째 그룹에게는 영어를, 세 번째 그룹에게는 일본어를 같은 시간 동안 가르쳤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글을 배운 학생들은 단 2주 만에 기본적인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신문 기사의 70%를 해독할 수 있었어요.
반면 영어와 일본어 그룹은 같은 기간 동안 기초적인 문장만 습득했을 뿐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결과야. 보고서 말미에는 연구를 진행했던 언어학자들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놀랍게도 제 조부의 이름이 있었어요. 로버트 킴, 언어학 자문위원. 조부는 이 비밀 연구의 핵심 인물이었던 겁니다. 보고서는 계속해서 한글의 과학적 특성을 분석했어요. 문자의 구조적 완성도, 논리적 체계, 학습 용이성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글이 컴퓨터 처리에 최적화된 문자라는 점도 언급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그곳에는 빨간색으로 최고 기밀 상부 보고 보류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 연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왜 이런 중요한 연구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조부는 왜 이 문서를 개인적으로 보관했던 걸까요?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어요.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견한 자료들을 호텔 방으로 가져와 밤새 검토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미군정 고위 관계자들의 회의 기록이었어요. 1947년 10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였죠. 한글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록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참석자 명단에는 미군정 사령관을 비롯해 교육 담당 책임자, 정치 고문 등 고위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부의 이름도 있었죠. 로버트 킴, 언어학 자문위원. 가슴이 뭉클했어요. 회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 연구 결과를 발표한 조부의 보고에 대해 참석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이 연구 결과가 사실이라면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곧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교육 담당 책임자가 발언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국을 미국의 동맹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영어 교육은 그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만약 한글의 우수성이 강조된다면 우리의 영어 교육 정책에 저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치 고문도 동의했어요. 소련의 영향력이 북한에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미국식 가치관과 언어를 빠르게 보급해야 합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학문적 진실이 정치적 이유로 묻히려는 순간이었어요. 회의록에는 조부가 강하게 반발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언어는 한민족의 정체성입니다. 한글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인들의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하지만 조부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최종 결정은 냉정했습니다. 한글 연구 결과는 당분간 기밀로 유지합니다. 모든 자료는 워싱턴으로 송부하여 보관하십시오. 이 연구와 관련된 어떤 내용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마십시오. 회의록 마지막에는 보류 도장이 크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김중희에게 당신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지금은 더 큰 목표를 위해 이 결정을 따라주기 바랍니다. 저는 침대에 등을 기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조부가 얼마나 실망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없었던 그 순간의 좌절감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서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조부가 미군정 책임자에게 보낸 개인 서한이었어요. 한글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지 못해 유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연구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하고자 합니다. 언젠가는 이 진실이 알려질 것이라 믿습니다. 서한 하단에는 미군정 책임자의 짧은 답변이 있었어요. 비공식적으로 허가합니다. 그러나 공개하지 마십시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조부는 한글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그 증거를 보존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료가 저에게 오기까지 70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발견한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그리고 조부의 손자로서 이 역사적 진실을 기록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호텔방을 나서기 전 조부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군복을 입고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젊은 조부의 모습이었어요. 처음으로 그의 눈빛에서 비밀을 간직한 사람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부, 제가 그 비밀을 찾아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조부가 한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미군정 시절 이후의 조부의 행적이 궁금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머릿속은 온통 미군정 시절의 한글 연구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발견한 자료들은 제 가방 속에 고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들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조부의 열정과 신념이 담긴 유산이었습니다. 뉴욕집에 도착한 후 저는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조부의 유품들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서류 가방 외에도 여러 상자들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를 열자 낡은 앨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앨범을 펼쳤을 때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놀랐어요. 한국에서 찍은 조부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미군 제복을 입은 조부가 한국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모습이 여러 장 있었어요. 사진 옆에는 조부의 깔끔한 필체로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1948년 10월 서울 근교 문맹퇴치학교. 조부는 미군정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글을 알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진에는 조부가 한국인 교사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교재를 들고 있었어요. 가까이 들여다보니 한글 교재였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글 교육자원봉사자 모임 1949년 3월. 한 장의 사진이 특히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조부가 나이든 한국인 여성에게 글을 가르치는 모습이었어요. 여성의 얼굴에는 글을 깨우치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조부의 메모가 있었어요. 김할머니 78세,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다. 이것이 바로 한글의 힘이다.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조부에게 한글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였던 겁니다. 앨범 끝부분에는 조부가 쓴 긴 편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저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마치 언젠가 제가 이 앨범을 발견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사랑하는 손자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내가 평생 간직한 비밀을 너와 나누고 싶었다. 1947년 나는 미군정의 언어학 자문위원으로 한국에 파견되었다. 그때 나는 한글이라는 놀라운 문자를 만났다. 처음에는 그저 또 다른 외국 문자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연구를 거듭할수록 한글의 과학적 완성도와 실용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우리 연구팀은 한글이 얼마나 빠르게 습득될 수 있는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문맹을 퇴치할 수 있는지 증명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연구 결과는 정치적 이유로 공개되지 못했다. 나는 그 후로도 계속 한국에 남아 비공식적으로 한글을 가르쳤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에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은 희망이었다. 한 노인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7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을 한글을 통해 2주 만에 보게 되었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그것은 희망이고 미래다. 내가 언어학자의 길을 걷는다면 이 진실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문자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손자에게 내 유산이 내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길 바란다. 사랑을 담아 할아버지가. 편지를 읽으며 저는 몇 번이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조부가 저에게 남긴 유산은 단순한 연구 자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믿음과 가치관이었습니다. 앨범 마지막 페이지에는 조부가 한국을 떠나기 전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는 해변에 서서 일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간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한글은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 어둠을 밝히고 모두에게 희망을 준다. 그제야 제가 왜 언어학자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조부의 열정이 제 안에 무의식적으로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조부의 유품과 연구 자료를 정리한 후 저는 한글에 대한 현대적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한글의 구조와 특성이 현대 언어학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컬럼비아 대학 도서관에서 며칠을 보내며 자료를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10년간 한글에 관한 연구가 급증했어요. 특히 인공지능과 언어 처리 분야에서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MIT의 언어학 연구팀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 결합 방식이 디지털 코딩과 유사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를 발표했어요. 하버드에서는 한글의 교육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조부가 70년 전에 발견한 사실들이 이제야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교수님, 한글에 관해 논문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동료 교수 마이클이 제 연구실을 찾아왔어요. 그는 컴퓨터 언어학 전문가였습니다. 네, 최근에 조부의 연구 자료를 발견했어요. 1947년 미군정 시절의 한글 연구입니다. 마이클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그 시기의 연구 자료라면 역사적 가치가 있을 텐데요. 저는 조부의 자료를 기반으로 학술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과 학습 효율성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논문 초안이 완성되자 국제언어학 저널에 투고했습니다. 놀랍게도 논문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언어학계에서는 미군정 시절의 한글 연구가 재발견됐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여러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학술 발표 초청도 받았어요. 뉴욕타임즈는 제 연구를 잊혀진 문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기사에는 한글의 역사와 과학적 원리 그리고 그것이 현대기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소개되었어요. 서울에서는 한글의 디지털 활용에 관한 국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AI 음성인식, 문자인식 기술에서 한글의 효율성이 입증되고 있었어요. 유네스코에서는 한글을 세계 문맹 퇴치 프로그램의 모델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이제 세계 각국에서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영국, 프랑스, 브라질, 나이지리아. 한글은 이제 글로벌 언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조부, 당신이 발견한 한글의 가치가 이제 세계에 알려지고 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묘한 감정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곳은 낯선 나라였지만 동시에 어딘가 친숙했어요. 공항 곳곳에 보이는 한글 간판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조부의 연구자료에서만 보던 문자들이 실제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킴 교수님, 환영합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이민호 교수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 교수는 제 논문을 읽고 이메일을 보냈던 분이었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오게 되어 기쁩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한글 간판과 표지판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시내로 들어설수록 더 많은 한글이 제 시야를 채웠어요. 네온사인, 상점 이름, 거리 표지판. 한글은 도시의 일부였습니다. 조부께서 여기 계셨다니 믿기지 않네요. 서울은 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첨단 기술의 흔적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전통과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있었어요. 마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 같았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서울대학교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열리는 한글과 세계 언어학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조부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조부, 이제 당신의 연구가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다음 날 강연장은 언어학자들과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조부의 연구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며 발표를 시작했어요. 1947년 미군정 시절 한국에서는 놀라운 언어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조부의 연구 결과 한글의 과학적 원리 그리고 그것이 현대 언어학과 기술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했어요. 청중들의 눈빛이 점점 더 집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성이 만든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창조물 중 하나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어요. 질문과 토론 시간에는 조부의 연구에 대한 깊은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한 노 교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잊고 있던 한글의 가치를 외국인 학자가 다시 일깨워주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심포지엄 이후 이민호 교수가 저를 특별한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작은 박물관이었어요. 세종대왕 기념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기리는 곳입니다. 박물관 안에는 한글 창제의 역사와 원리를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있었어요. 세종대왕의 초상화 앞에 서서
저는 묘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600년 전 한 사람의 해안이 이토록 과학적인 문자를 탄생시켰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어요. 에드워드 교수님, 오늘 저녁 특별한 분을 만나보시겠어요? 이민호 교수의 제안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작은 한옥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80대로 보이는 노신사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김윤서 선생님,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에드워드 킴 교수입니다. 노신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와 양손을 꼭 잡았어요. 로버트 킴, 당신의 조부를 알고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조부를 알았던 사람을 만나다니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1949년 선생님의 조부가 운영하던 문맹퇴치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김윤서 선생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는 전쟁 전 서울 외곽 마을에서 자랐고 글을 배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17살이던 그 해 미군 장교가 마을에 와서 한글 교실을 열었다고 해요. 로버트 선생님은 우리에게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저는 단 몇 주 만에 읽고 쓰는 법을 배웠어요. 그의 집벽에는 낡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글 교실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젊은 시절의 조부가 서 있었습니다. 당신의 조부는 우리에게 단순히 문자를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미래를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김윤서 선생님의 집을 떠나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조부의 흔적을 실제로 만날 수 있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교육방송 EBS에서 한글의 세계적 가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었고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경복궁 근처에서 진행된 촬영에서 저는 조부의 연구와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왜 그토록 한글에 매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행자가 물었어요. 조부는 언어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한글은 그 이상적인 형태였던 거죠. 뉴욕으로 돌아간 후 저는 미군정이 숨긴 한글의 비밀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은 학술적 내용뿐만 아니라 조부의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증언도 담았어요. 책 출간 1년 후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연구 대상이었던 한글이 이제는 제가 배우고 사용하는 문자가 되었어요. 조부가 말했던 것처럼 한글은 정말 배우기 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킴입니다. 이 간단한 문장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문장 이상의 의미를 가졌어요. 제 정체성의 일부를 되찾는 느낌이었습니다. 역사는 감출 수 있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제 책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미군정이 감추려 했던 한글. 그러나 한글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세계적인 언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도 제 뿌리와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했어요. 조부, 당신의 발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그것은 희망이고 미래다. 이제 저는 조부의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합니다. 이상으로 미군정이 숨긴 한글의 비밀, 한국계 미국인이 조부의 유품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한글의 위대함은 단순히 과학적 우수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에게 가져다준 희망과 가능성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문화유산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적 진실이 어떻게 다시 빛을 보게 되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에드워드 킴 교수의 여정은 단순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글의 가치는 전 세계에 새롭게 조명되었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